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2009년 11월 일본 히로시마현 가류산. 40대 남성 A씨는 버섯을 따기 위해 근처 가류산에 올랐어요. 이 가류산이 버섯으로 유명했던 곳이었기도 했고 사는 곳과 멀지 않았거든요. 11월, 이 가을의 끝자락인 만큼 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평상시처럼 등산로를 따라 어디 버섯 없나 주변을 탐색하며 산을 올라가고 있었죠. 산 입구 근처를 지날 때쯤 멀리서 낙엽들 사이에 한눈에 봐도 무언가 있는 게 보였고 저게 뭐지? 하면서 근처로 가보는데요. 낙엽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2009년 일본의 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가 되었고 기자는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뉴스를 전하는데요. 이때 귀신의 목소리가 뉴스를 통해 일본 전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살해당한 여성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송출된 사건,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2009년 10월 26일 시마네현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한 통 들어와요. 근처 시마네 현립대에 다니고 있는 19살의 1학년 여대생 히라오카 미야코가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미야코의 경우 평소 생활 루틴이 일정했던 만큼 분명 이 시간이면 기숙사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야코가 오후 4시 30분부터 시마네현 하마다시 미나토마치의 한 쇼핑몰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만큼 경찰은 그녀의 행적을 찾기 위해 이 쇼핑몰에서 CCTV를 돌려보는데요. 오후 9시 15분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는 모습이 쇼핑몰 방범 카메라에는 찍혔지만 그 이후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인근 CCTV에서도 그녀가 찍혀있질 않았어요. 심지어 기숙사로 돌아온 흔적도 없었죠. 자, 그렇단 소리는 아르바이트 장소였던 이 쇼핑몰에서 나온 직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건데요. 경찰은 미야코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동료 직원들을 가장 먼저 확인해봤어요. 그녀가 사라진 그날, 미야코는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일을 담당했고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간 채 혼자 퇴근했다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녀가 가지고 나갔던 이 쓰레기 봉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버린 쓰레기 봉투도 없고 또 쇼핑몰 이후 그 어느 CCTV에도 없는 그녀를 찾기 위해 경찰은 쇼핑몰의 CCTV를 통해 출구에서 나간 시각을 초 단위로까지 조사해가며 그녀가 걸어간 방향과 거리, 또 피해자와 같은 시각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특정하며 그들과 직원들에게 목격담을 확인해보지만 특별히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은 못 봤다고 주문했죠. 경찰은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와 범인이 접촉한 건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장소인 이 쇼핑몰 고객용 주차장 등 쇼핑몰과 매우 가까운 장소였을 것이며 평소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고려해 아마도 범인은 그녀와 면식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 누구도 특정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기숙사까지의 거리는 단 2km. 쇼핑몰의 CCTV 이후 이 길지 않은 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히라오카 미야코.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녀가 실종되고 시간이 약 열흘 정도 더 흐른 2009년 11월 6일. 시마네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히로시마현의 가류산에서 한 여성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40대 남성이 평소처럼 버섯을 따러 갔다가 산 입구 부근에서 낙엽 위에 올려져 있던 여성의 머리를 발견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발견된 머리의 상태가 매우 끔찍했는데요. 목은 매우 예리한 무언가로 절단된 상태로 얼굴, 앞면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뇌출혈인 상태의 머리가 발견되었던 거였어요. 그냥 사람 머리만 있는 것도 끔찍한데 완전 손상이 되어 있던 상태라는 거죠. 다음날 비공개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은 발견된 머리에서 DNA를 검사한 결과 지난 10월 26일 실종된 여대생 히라오카 미야코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딱
딱 봐도 이건 살인에 의한 사체 유기 사건이었던 만큼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경찰은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피해자가 살았던 이 히마다시를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머리가 발견된 다음 날인 11월 7일 가류산 산림에서 왼쪽 대퇴골의 일부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머리가 발견되었던 곳인 가류산 입구 4.5km 산길 종점 부근에서 양 손발이 없는 몸통 부분이, 9일에는 왼쪽 발목이 발견됩니다. 또 열흘 후인 19일에는 동물의 배설물에서 사람의 손톱이 발견되었는데 후일 모두 피해자 미야코의 시체 일부 이미 확인되었죠. 이 발견된 사체의 상태는 처음 발견된 머리의 상태만큼이나 참혹했는데요. 어찌나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던지 당시 시신을 발견한 경찰들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해요. 일단 피해자의 시체는 토막나 있었을 뿐 아니라 몸통 부분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어져 있었으며 복부는 내장이 파여 있었죠. 손톱도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었던 만큼 당시 경찰들이 이 정도의 훼손은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먹혀버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었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 발견된 머리에서 이 목 부분이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또 몸통 전체가 모닥불 같은 거에 대인 화상이 발견되었으며 얼굴에 구타당한 흔적, 특히나 이 왼쪽 뺨에 발로 밟힌 상처가 남아 사람이 잔인하게 살인이 시신을 훼손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을 머리가 발견된 날인 11월 6일 즉시 공개 수사로 전환시켰고 그 당일에만 30건의 제보를 받았어요. 모두 그닥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니었는데 딱 한 건. 택시기사로부터 그녀가 실종되고 3일 후인 10월 29일 오후 9시 반쯤 손님을 태우기 위해 JR 하마다역 앞 식료품점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어떤 남자 2명을 따라가는 미야코와 비슷한 여성을 봤었다는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고 보니까 미야코의 실종을 조사하던 중에 그녀의 동급생 중 한 명이 미야코가 실종되기 며칠 전 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탄 의심스러운 남성 2인조가 그 동급생에게도 말을 걸어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납치에 관한 관련성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미야코가 실종된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적은 없었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미야코는 평소 누군가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고 또 스토킹의 피해도 전혀 없던 만큼 경찰은 그 누구도 특정하지 못했고 미야코의 사건은 불특정 대상을 노린 잔혹 범죄였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용의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사건이 시간이 끌게 되자 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프로파일링한 범인의 모습은 피해자의 통근 경로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이며 처음 2인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과는 다르게 범인은 단독범일 것이다 라고 프로파일링했어요. 또한 이 사건의 범인은 이상성과 잔악성, 시체 손괴의 집요함을 가지고 있으며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시체가 옮겨졌고 또 CCTV상 미야코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나온 후 뒤로 쫓는 것처럼 보였던 하얀색 도요타 차량이 복격된 것으로 보아 현재 그 차량을 쫓고 있다 발표합니다. 또한 이 피해자의 사체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었는데요. 발견된 몸통에서 피가 묻은 비닐 조각이 발견되면서 이걸 확인해보니 NTT 도코모라는 이동통신회사가 전화번호부 배달에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일부였던 거예요. 일본은 배달 연도나 지역에 따라 색이나 문자 또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데 몸통에서 발견된 비닐 조각으로 이건 어디 지역으로 유통되었나 확인해보니까 1995년 히로시마현 5개의 시에서 배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 히로시마 현이 처음 몸통이 발견된 가류산이 속해져 있는 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였어요. 그녀가 사망하고 1년이 더 지난 2009년 12월에는 합동조사부가 정보 제공을 위한 프리다이어를 개설했고 사건의 해결에 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수여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제보를 받고 아무리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하고 조사해봐도 더 이상의 단서도 또 수상한 사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일부는 사체유기법이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2년 10월 26일이 이 미야코 시체 유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측은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로 이 사건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며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게 얼마나 흘렀냐면 2009년 사건이잖아요. 7년이 지난 2016년 12월 17일 드디어 경찰이 한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확정했다면서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어요. 그동안 몇 년째 단서 부족으로 난관을 겪고 있었는데 전혀 갈피가 안 잡히니까 수사 대상을 인근 도시까지 확대했고 한 명 한 명씩 용의자를 제외하던 이 소거법으로 용의자 후보군을 좁혀오고 있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떠오른 거예요. 시마네현의 마스다시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 33살의 야노 요시하루라는 남성이었는데 과거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던 전과자였어요. 그는 한 주택 설비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남성으로 평소 성실한 우수사원으로 매우 평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이런 야노는 지난 몇 년간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특히나 피해자인 이 미야코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던 인물이었는데요. 몇 년째 계속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 미야코가 실종됐을 때부터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그간 야노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고 사건 현장 인근을 출입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거기에 성범죄 전과까지 확인되며 야노는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로 새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야노가 가지고 있던 물건 중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를 발견하고 이걸 복원해보니 삭제된 사진과 영상들 중 57장에서 피해자인 미야코의 실종 이후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심지어 이 사진 속에는 범행에 사용된 칼과 야노의 다리도 찍혀 있었죠. 이미지 판독 결과 사진 속의 장소는 마스다에 거주하고 있던 야노의 집으로 확인되었어요.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미야코의 실종 장소와 살해 장소는 특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질식사이며 마스다에 있는 야노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 밝혔는데요. 미야코의 몸통에 있던 비닐봉투의 조각과 동일한 종류의 봉투가 야노의 집 주변에 배부된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죠. 심지어 미야코가 실종당한 10월 26일부터 다음 날인 27일까지 야노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지난 2009년 갑자기 사라져버린 한 여대생이 잔혹하게 토막나 산에 유기된 채 발견이 되며 7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 드디어 진범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력한 용의자인 야노 요시하루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미야코의 시신이 발견된 지 2일 후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혹시나 누군가를 살해하고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냐? 절대 아니었어요. 미야코의 시신이 발견되고 2일 후인 2009년 11월 8일 야노는 아버지의 무덤을 다녀오던 중 야마구치현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함께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미야코와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이라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거고 이 진범으로 확인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질 않으니 수사는 미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였어요. 경찰은 이미 사망한 용의자 야노를 범인으로 확정지을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더한 뒤 2016년 12월 20일 사망한 상태에서 미야코 살해 혐의로 야노를 불구속 입건했고 2017년 1월 17일 이 엽기적인 토막살인은 범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에 불기소 처분되며 사건 수사가 종결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하마다 여대생 시신 유기 사건이었는데요. 되게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경찰 인력이 31만 명이나 투입이 되었었대요. 그럼에도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비록 불기소 처분이었지만 진범이 밝혀진 만큼 이건 사실 미제가 아닌 사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건은 사람들은 미제 사건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진범으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 야노 요시하루가 이미 사망하게 되면서 살해 동기도, 정확한 살해 시간도, 살해 장소도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해요. 여기에 야노 역시 이미 사망했던 만큼 야노가 진범이다 아니다를 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 경찰이 야노의 디지털 카메라와 USB를 복원해서 증거 사진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 사진들 중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대요. 물론 잔인한 사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 장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고 단지 그저 경찰은 이런 증거가 있고 보강 수사를 한 뒤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발표만 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어요. 또 일본 경찰이 사건 당시 이미 야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음모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노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 때문에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해버렸으니까 확실히 밝혀내질 못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바로 대체 왜, 어떻게 살해당한 건지 모르는 피해자 히라오카 미야코인 것 같은데요. 이 피해자 미야코가 기숙사 생활을 한 지 반년 만에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평소 매우 성실했던 미야코는 아르바이트 당시 결근뿐 아니라 지각 한 번 한 적 없던 가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는데요. 미야코가 출퇴근하던 이 길이 2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여서 미야코가 항상 걸어 다녔는데 여기 일대가 밤이 되면 완전히 어두워지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고 여겨지던 장소였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야코도 10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딱 이틀 전인 10월 26일 실종되면서 조금만 더 빨리 그만두었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물론 당연히 너무 잔인하고 또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더욱더 알려지고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다룬 한 뉴스 때문이었어요. 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들으셨나요? 이 영상은 기자가 처음 미야코의 머리가 발견되었던 장소에서 촬영을 했던 건데요. 기자가의 목소리가 나오기 직전 자세히 들으시면 의문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요. 스고이 이타카타 도시도 와타시다케 라고 너무 아팠어. 어째서 나만 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말이 들리지 않으면서 너무 아팠어 라는 스고이 이타카타가 자세히 들으면 스고이 히도카타 그러니까 너무 심했어 라고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다 알았으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 자, 이젠 좀 들리시나요? 사람들은 그녀의 머리가 발견되던 이 장소에서 그녀의 사건을 다룬 뉴스에 들린 이 의문의 목소리가 억울하게 죽은 미야코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뉴스에 담긴 너무 아팠어 왜 나만 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맺힌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2일 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 혹시 억울하게 살해된 미야코가 행한 것들은 아니었을까요? 2009년 돌연 행방불명된 여성이 가류산에서 토막시신으로 발견되었지만 유력한 용의자마저도 이미 사망하며 끝끝내 진범도 그녀가 살해당해야 했던 이유도 밝혀낼 수 없었던 뉴스에서 전달된 그녀의 목소리 하마다 여대생 시신 유기 미제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